나르시시스트 대할 때 어려운 점 중에 하나는 내가 그 사람과 잘 지내보려고 하는 행동들이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공격의 빌미가 되고 나에게 고통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참다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잘못을 지적하면 본질을 흐리면서 가스라이팅을 합니다. 어느 순간엔가 내가 예민한 사람이 되어 있죠. 싸우고 나서 너무 힘들어서 울고 있으면 정작 가해자인 본인은 웃고 있어요. 소름 끼치죠. 나르들은 우는 상대방에게 미안함을 느끼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상대방이 울고 있다는 사실에 우월감과 만족감을 느낍니다. 이런 것처럼 나르를 대할 때는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인간관계의 공식을 버려야 돼요. 그 대신 나르시시스트라는 이 독특한 유형의 인간에게 먹히는 공식을 다시 배워야 하죠. 이 영상을 통해서 그 공식을 배우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한다면 더 이상 나르가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될 거예요. 나르시시스트에게 적용되는 인간관계의 공식을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공감은 약한 것, 무시는 강한 것이라는 공식입니다. 나르들은 배려와 공감은 약자의 행동이고 무시와 조종은 강자의 행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사람을 강자와 약자로 나누고 있죠. 그리고 강자가 약자를 착취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해 먹고 감정 쓰레기통으로 삼고 자신을 빛나게 해줄 들러리, 보조, 로 여기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자는 약자에게 거짓말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폭력을 써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할 힘이 있어도 상대가 느낄 고통을 공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나르시시스트들은 그냥 해요. 공감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그저 강자로서 당연한 권리를 행사한 것 뿐이에요. 머리로는 상대가 뭘 느낄지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거짓말로 꼬드겨서 사기를 치는 거고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착한 사람으로 이미지 메이킹도 가능한 거예요. 머리로는 알아요. 그걸 머리로 알고 이용할 줄은 알아요. 근데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타인이 무엇을 느낄지, 어떤 고통을 느낄지 그 감각 있잖아요. 저랑 여러분에게 있는 그 공감력이라고 하는 거, 머리로 아는 거 말고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그 감각, 그게 없습니다. 나르들한테는. 인간으로서 서로 주고받아야 할 최소한의 연결감, 그것이 빠진 자리에 힘의 논리만이 자리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나르시시스트들인 거죠. 공감을 느껴본 적이 없는 나르들은 누군가가 상대방에게 공감하는 모습을 보이면 어떻게 느낄까요? 비굴하게 맞춰주고 있는 모습처럼 느껴요. 다 자기 같을 줄 아는 거예요. 힘만 있으면, 할 수만 있으면 저 사람도 상대방을 착취할 텐데, 자기 자존감 채우는 도구로 쓸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상대의 감정에 조율해주고 배려해주고 있는 것을 보면서 쟤는 그럴 힘이 없기 때문에 저렇게 당하고 있구나 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약자구나 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나르시시스트가 이렇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심리학자들이 심리적 탄생이라고 부르는 시기가 있습니다. 내가 나라는 감각, 그리고 세상을 받아들이는 주체로서의 나라는 감각, 그걸 자기, 영어로는 셀프라고 부르는데요. 그건 태어나자마자 가지게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몸이 탄생할 때 같이 가지게 되는 게 아니에요. 생후 4에서 5개월에 시작해서 30에서 36개월까지 점차적으로 생겨서 만 3살쯤에 완성이 되는 게 바로 이 셀프라는 구조인 거죠. 그 시기가 심리적 구조의 형성에 있어서 결정적 시기라고 심리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몸의 탄생을 할 땐 아이가 엄마로부터 적절한 산소, 영양분 공급받아야 되고 또 물리적 환경이 조성되어야 되는 것처럼 이 심리적 탄생이라는 것도 적절한 환경이 제공되어야 가능한 걸 거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거, 심리학자들이 심리적인 산소라고 부르는 거, 그게 바로 공감이에요. 공감을 제대로 충분히 받은 아이는 단단한 자기, 즉 셀프의 구조를 가지게 되는데, 여기서 심리적 산소인 공감을 제대로 제공받지 못한 아이는 어딘가가 부서진 자기의 구조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자기애적 성격 장애, 다른 말로 나르시시스트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결국 나르시시스트는 정말 필요한 순간에 공감을 받지 못했던 어린 시절에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원초적인 수준에서 그걸 경험하지 못했고 그 기능을 가질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이 바로 나르들인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나르들에게는 공감 능력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절절히 느끼시기를 바라기 때문이에요. 애초부터 그 기능이 없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도 공감 능력이 없을 때 있죠. 너무 힘들고 우울하면 자기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들 때는 이기적으로 행동할 수 있죠. 그래도 또 괜찮을 때는 정상으로 돌아오잖아요. 근데 나르는 아니에요. 아무리 앞에서 공감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해도 그건 자기가 원하는 걸 가지기 위해 연기하는 것일 뿐이고 진짜 공감이 돼서 그런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공감과 배려는 약자의 행동, 무시와 조종은 강자의 행동이다. 그리고 강자가 약자를 약탈하는 건 그들에게는 당연한 권리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에게 강자가 돼야 됩니다. 진솔한 대화, 친밀감, 서로를 위해주고 아껴주는 마음, 이런 거를 바라지 말아야 돼요. 이런 것들을 바라는 마음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들의 말에, 행동에, 그들이 표현하는 감정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당신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든 내 마음을 조종하려고 무슨 회유를 하고 무슨 협박을 하고 어떤 이간질을 시키고 생쇼를 하든 나는 관심이 없다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나르들은 감정에 영향을 주면서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죠. 네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내 마음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걸 나르에게 보여줘야 돼요. 이렇게 하면 처음에는 당신의 마음에 영향을 주기 위해 더 날뛰겠죠. 더 강하게 협박하고 더 강하게 막 회유를 하겠죠. 꼬시겠죠. 하지만 그 기간을 어느 정도 버티고 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나르가 당신을 약자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착취의 대상으로 인식하지 않아요. 그리고 갑자기 묘하게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당신을 비판하고 공격했던 사람이 그런 기술을 이제는 한두 번 걸다가도 꼬리를 내립니다. 나르에게 강자로 인식되는 순간이 된 것이죠. 물론 이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멘탈을 지키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할 거고 일정 부분은 내 성격을 바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심리치료사 같은 심리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시간을 견딘다면 이 순간은 올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런 순간을 경험하고 나서 허무하다, 허망하다라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저런 사람 때문에 이렇게 힘들었다니, 저렇게 나약하고 저렇게 두려움 많은, 저렇게 강약 약강인 사람 때문에 이렇게 힘들었다니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을 대하는 나르의 태도가 허망할 정도로 180도 바뀐다는 의미이기도 하겠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나르가 당신을 강자로 인식하고 당신의 눈치를 보게 될 때, 이때가 정말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갈등이 줄어들고 관계가 괜찮아지고 어쩌면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 당신에게 정말 잘해주던 그 시절로 돌아가게 될지 모릅니다. 이 시기를 사랑 폭격, 러브 바밍 시기라고 하죠. 그 시기를 만났을 때 이젠 이 사람이 바뀌었구나, 다정했던 그 사람으로 다시 돌아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긴장을 풀면 안 됩니다. 안타깝지만. 왜냐하면 나르들은 행동이 바뀔 뿐 그들의 본질적인 내면의 메커니즘이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나르에게 진심을 기대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기대하는 만큼 실망할 거니까요. 그들은 바뀌지 않아요. 최소 수년간의 정신분석 심리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마저도 이 성격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걸 100% 보장할 수 없어요. 나르시시스트의 성격 구조가 바뀌어서 정상적으로 감정 교류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 그들이 항상 느끼는 내면의 극심한 황폐한 두려움과 수치심이 사라지고 안정적인 내면을 가지게 된다는 거, 그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가 겉보기에 바뀌었다고 해서 진짜 그 사람의 내면이 바뀐 것은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만약에 당신이 그 변화를 나르의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다시 마음을 열고 그들과 감정 교류를 하려고 시도한다면 또 상처받을 거예요. 당신을 강자로 인식하고 공격을 멈추게 하는 거, 그게 나르와 맺을 수 있는 관계의 최선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직장 동료나 상사, 친구라면 이걸 받아들이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가족이나 연인, 배우자, 아니면 하나밖에 없는 정말 절친한 친구라면 이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나는 그냥 서로 위하고 같이 행복하게 살고 싶었던 것 뿐인데 그걸 포기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관계를 떠나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당신의 그 소중한 마음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르시시스트는. 다른 사람이랑 해야 됩니다. 그 소중한 마음을 가져가서 조종할 약점으로 써먹는 그런 사람 말고요. 정말 소중한 마음을 소중하게 대해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사람을 만나러 떠나야 됩니다. 나르에게 한번 데이고 나면 인간이라는 이 종족 자체에 대한 신뢰가 아주 떨어집니다. 하지만 있어요. 그런 사람 있더라고요. 정말 사랑하고 사랑받는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희망을 버리지 말고
꼭 찾아서 좋은 사람을 내 주변에 두시기 바랍니다. 나르시시스트 문제로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은 최소한 사랑할 능력이 있는 분들이에요. 돼지에게 진주 먹거리를 던져주지 말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을 꼭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꼭 필요한 능력 중에 하나는 바로 그걸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그걸 구별해내고 없는 사람을 걸러내는 그런 눈을 가지는 것 같아요. 이런 방법들을 알아도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식이 있어도 그걸 적용하는 과정에서 내 감정이 따라오지 않기 때문인 경우가 많죠. 그런 분들은 고정 댓글에 나르시시스트의 영향에서 벗어나고 내 마음을 지키는 방법에 대한 영상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그 영상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나르시시스트에게 몇 년간 휘둘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이 나르시시스트인 줄도 몰랐어요. 인생이 너무 피곤하고 항상 힘든데 나한테 문제가 있어서 내 인생이 잘 안 풀려서 그러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전혀 몰랐을 때는 나르 편을 들면서 잘못 없는 사람을 비난하는 플라잉 멍키짓도 했고요. 나중에 사과는 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지식을 접하고 심리치료 과정에서 내면의 힘을 키우고 나서 그 관계에서 빠져나오고 나서야 내가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 내가 왜 항상 불안하고 수치심과 죄책감에 이렇게 절여져 있었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돌아봤을 때는 오히려 그 경험이 정말 저에게 꼭 필요한 경험이었다고까지 느껴요. 왜냐하면 나르에게 당하기 전에는 저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걸 전혀 몰랐거든요. 심지어 학부에서 제가 심리학 전공했는데 그 전공하면서 이상심리 뭐 이런 수업, 정신병리에 대한 수업을 들으면서 자기애성 성격 장애를 배우기도 했어요. 그런데도 몰랐어요. 겪어보기 전에는 전혀 몰랐거든요. 그리고 빠져나오기 전까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이 사회가 나르시시스트들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판을 쳐도 괜찮은 사회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게 오히려 쿨하게 보이는 이상한 사회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나르시시스트를 걸러내는 눈을 가지고 그들을 압박해서 나르지를 못하게 하는 기술을 가지는 게 인생에서 배워야 할 굉장히 중요한 배움 중에 하나라는 생각을 그 경험을 통해서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경험을 한 게 좋은 면도 있다. 여러분도 그런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지식들을 잘 쌓아가면서 여러분 스스로 그 관계에서 빠져나오기도 하시지만 그런 지혜를 가진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이 지식들이 많이 퍼지면서 우리 사회에서 나르시시스트를 배척해서 그들이 힘을 쓸 수 없는 분위기를 조금이라도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필요할 것 같은 분들이 있으면 공유도 해주시고요. 저는 다음에도 관계로부터 입은 상처를 치유하고 더 단단한 내면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심리치료 지식들을 가지고 찾아뵐 테니까 다음에 저랑 또 만나요. 안녕.